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살아가면서 크게 바라는 건 없었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한 남자를 만나서 그 꿈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정말 화가 많이 나더군요. 지금 다시 떠올려 보아도 그 인간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분통한 일을 겪었길래 제가 이러나 싶겠지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계신 아버지 덕분에 남들보다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죠. 어머니 쪽 집안도 사업으로 일가를 이룬 집안이라서 돈 걱정 안 하며 살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제가 외동딸이라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제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으셨죠. 병원 일이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도 내 얼굴 보면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두고 주변에서는 딸 바보라고 불렀지요. 아버지는 바보 소리 들어도 할 수 없지. 우리 딸 얼굴만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는데 바보 소리 100번이라도 들을 수 있어. 라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다들 똑같다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특히 유별난 분이셨죠. 저도 그런 아버지를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적극 지원해 주셨어요. 아직 도레미도 못 치는데 집안에 전문가용 피아노를 사다 주실 정도였죠. 덕분에 피아노 전공으로 대학을 갔고 졸업 후에는 동네에 피아노 학원을 차려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피아노 학원을 차릴 때도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지요. 그런 부모님 덕분에 저는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게만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큰 복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순진한 성격 때문에 나이가 차도록 연애 한번 못 해봤습니다. 학창시절 남자들이 제게 접근한 적이 있었지만 제 눈에 별로 차지 않더군요. 연애를 할 만큼 마음에 드는 남자가 주변에 없었습니다. 집안에 너무 멋진 남자가 있어서 무의식 중에 비교가 되었던 것 같네요. 친구들은 미팅이다 소개팅이다 하면서 연애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헤어지기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저는 그냥 피아노만 치면서 학교를 다녔네요. 그런데 제가 결혼할 나이가 되고 나니 부모님도 슬슬 연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버지는 마음 같아선 내 딸 내가 평생 데리고 살고 싶은데 그건 내 욕심이지. 너도 더 늦기 전에 좋은 남자 만나서 아이도 낳고 오순도순 살아야 할 텐데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얘는 맨날 피아노 학원밖에 몰라요. 밖에도 좀 나다니고 해야 남자를 만날 텐데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큰일이네요. 아, 그러지 말고 당신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봐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이대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내게 사진을 한 장 내밀면서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동료 교수의 제자로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전문의 수련을 마치고 성형외과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 친구가 얼굴도 잘생겼지만 성격이 아주 진국이라고 하더구나. 요즘 젊은 의사들 같지 않게 교수들한테도 깍듯하고 환자들 대할 때도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고.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전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사람을 만나보았어요. 실제로 본 그 사람은 사진보다 더 잘생긴 얼굴이더군요. 게다가 아버지가 말한 대로 매너도 좋고 배려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한 번만 만나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할 생각이었는데 한 번 더 만나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사람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다시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한두 번 만나다 보니 어느새 제가 연애를 하고 있더군요. 부담 없이 천천히 다가와 준 게 제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직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까지 본 남자들은 내 앞에서 어떻게든 잘난 척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 남자는 처음부터 지수씨, 사실 저는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지수씨처럼 부잣집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요. 홀어머니가 힘들게 장사해서 저 대학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수씨 좋아하는 것들 제가 못 맞춰 드릴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어머니는 고향에서 힘들게 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돈을 아주 많이 벌 거라고 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더 늦기 전에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고 싶다 하더군요. 결혼 앞둔 남자가 그런 말 하면 여자들이 싫어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말을 들으니 호감이 가더군요. 화려한 직업 가지고 살다 보면 부모님이 고생하든 말든 모른 척하는 자식들이 많은데 적어도 이 남자는 그런 개념 없는 의사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착실한 성격에 반해서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되겠다 생각했었지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순진하게 살아서 사람 볼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암튼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연애를 한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은 선남선녀 부부라며 입을 모아 칭찬해 주었습니다. 부모님도 많이 기뻐하셨지요.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입장을 하다가 울컥하셨는지 눈물을 흘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결혼한다고 내가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저도 괜히 울컥한 마음이 들었네요. 신혼집은 친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구했습니다. 남편 형편에 맞춰서 전세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지요. 결혼 후에 아버지는 결혼 선물로 남편에게 줄 것이 있다고 기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남편에게 전해 주었더니 역시 장인어른은 생각이 깊으셔. 천천히 해주셔도 되는데 벌써 거기까지 생각하셨나 보네. 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내게 불평을 하더군요. 장인어른이 준다던 선물 그냥 자동차였네. 난 또 다른 건 줄 알고 괜히 좋아했잖아. 아버지는 차 없이 출퇴근하는 사위를 위해 고급 승용차를 사주셨는데 어쩐지 남편은 그 선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더군요. 왜요? 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아버지가 당신 생각해서 해준 건데 그렇게 말을 하니 제가 좀 그렇네요. 아니, 차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 난 다른 걸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그렇게 말한 남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저는 괜히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집 형편이 좋다고 해도 승용차 한 대 값이 저렴하지도 않은데 남편이 좋아해주지도 않으니 괜히 사준 것 같이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아버지에게는 신랑이 많이 좋아하더라면서 말을 전했습니다. 자동차가 생긴 남편은 그 차를 타고 병원에 출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몸이 편해졌을 텐데도 남편은 항상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성형외과는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그만큼 남편도 일을 많이 해야만 했거든요. 수술이 많은 날에는 집에도 못 들어오고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남 좋은 일만 하는 거라며 투덜거리곤 했었지요.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건 난데 돈은 병원장이 다 긁어가잖아. 의사 월급 많다고들 하지만 일하는 시간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고 일은 또 얼마나 힘든데 차라리 전문의 수련받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그곳에서 경력 쌓고 열심히 하다 보면 당신 능력 인정받을 날이 올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자고 그러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고. 능력은 지금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어. 우리 병원에서 내가 수술 제일 잘한다고. 그것보다 난 누구 밑에서 일할 성격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병원을 차려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더군요. 병원이요? 우리한테 그만한 돈이 어딨어요. 그러지 말고 몇 년만 더 참고 해봐요. 몇 년이고 몇 달이고 내가 못 참을 것 같다고. 이러다가 골병 들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이 장인 어른한테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나도 이제 개업할 때가 되었고 장인 어른이 병원만 차려주면 우리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말로 다른 집에서는 의사 사위 들이려면 병원 하나 차려주는 게 관례라는데 장인 어른은 돈도 많으면서 모른 척 하는 거야 뭐야. 그 말을 들으니 자동차 선물을 받고 나서 남편이 왜 실망을 했는지 알겠더군요. 처음부터 남편은 아버지가 병원을 차려주길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전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그냥 제 생각인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요. 어머니는 생전 부탁 한번 안 하던 아이가
결혼하고 나더니 많이 달라졌다면서 웃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아버지랑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너무 갑작스럽긴 하지만 딸이 부탁하는 거니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하는 일이 좀 편해지면 나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생각하셨대요.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병원 자리를 알아보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좋더군요. 공사를 하는 동안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들뜬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아침부터 외출을 했고 저는 살 것이 있어서 백화점에 다녀오던 길이었죠.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데 통창으로 된 커피숍 안에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다가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방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아까 낮에 누구랑 있었어? 당신 커피숍에 있는 거 봤는데 어떤 여자랑 있더라? 굉장한 미인이던데 둘이 사이 좋아 보여서 내가 아는 척 안 했어. 라며 가볍게 물어보았습니다. 업무상 만난 사람이겠거니 생각했고 반은 농담처럼 건넨 말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사이가 좋기는 무슨 그냥 직원 면접 본 거야. 괜히 오해하고 그러지 마. 라고 하더군요. 별 생각 없이 물어본 거였는데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 오히려 더 수상해 보였습니다. 아직 공사도 안 끝났는데 직원을 벌써 뽑냐는 말에 일 잘하는 코디네이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다른 병원에 뺏기기 전에 스카우트 해야 된다고 라고 대답하더군요. 코디네이터는 성형외과에 수술 문의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일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상담실장 같은 거였죠. 간호사나 의사는 수술 업무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코디네이터의 능력에 따라 성형외과 병원의 실적이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하는 업무가 그렇다 보니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들은 하나같이 뛰어난 미인들이 많았습니다. 낮에 커피숍에서 본 그 여자도 눈에 띄는 미인이었죠. 성형 미인이라고 해도 수술해서 그 얼굴이 된다면 해볼만 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이 나서 얼굴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하는 제가 그런 큰 수술을 할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곱게 낳아주신 부모님 덕분에 딱히 제 얼굴에 불만도 없었습니다. 암튼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열심히 해보라고 했습니다. 직원 구하는 일까지 발벗고 나서서 하는 남편을 보니 병원을 꾸려나가는 일도 책임감 있게 잘 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투자한 돈이 헛되이 쓰이지는 않겠다며 남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지 말고 신경을 좀 써야겠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동안 남편에게만 맡겨두고 병원 개업하는 일에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더군요. 마침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병원은 오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구나 장비들도 거의 다 들어와 있었고 정리만 하고 나면 번듯한 병원이 될 거였죠. 그래서 저는 청소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혼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휴일이라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깔끔하게 공사가 끝난 병원을 보니 남편이 왜 그렇게도 좋아했는지 알겠더군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공간에서 하는 것과 다른 사람 밑에서 하는 건 천지 차이겠죠. 새로 만들어진 병원을 보니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를 시작했었지요. 어차피 며칠 후에 청소 업체가 올 예정이라서 손 닿는 데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살펴두어야 청소 업체가 왔을 때 필요한 걸 바로 부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살펴보던 중에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벗어놓은 여자 스타킹이었죠. 그 스타킹은 제일 안쪽에 있는 수술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와서 냄새가 빠지지도 않은 수술 침대 아래에 구겨져 있었죠. 처음에는 공사할 때 필요해서 쓴 건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누가 입다가 버린 것 같더군요. 그걸 본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더군요. 생각 끝에 저는 시공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공사를 담당했던 사람에게 CCTV를 설치했냐고 물어보았지요.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사고가 많이 일어나 요즘에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담당자는 카메라는 설치되었지만 화면을 녹화하는 서버에 연결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담당자에게 녹화가 될 수 있게 CCTV 서버를 연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리도 녹음이 되냐는 말에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 담당자가 와서 CCTV를 연결해 주었고 저는 수고비를 듬뿍 주면서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다시 현장으로 가서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직감이 틀리기를 바랬는데 영상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아서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습니다. CCTV 영상 속에서 남편이 얼마 전에 봤던 그 여자랑 사랑을 나누고 있더군요. 저는 배신감이 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죠. 일단 영상을 핸드폰으로 옮겨 담고 친정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었어요. 영상을 본 아버지는 얼굴이 벌개지시더니 당장 그놈을 불러들이라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끊었던 담배를 피우시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뭐라도 줄 알았는지 비굴하게 웃으면서 굽신거리더군요. 그 얼굴을 보니 징그러워서 당장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단 앉아서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술상이 차려지고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시던 아버지가 자네 내 딸 사랑하나? 라고 묻더군요. 남편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그럼 만약에 자네가 내 딸을 배신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장인어른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가 이 집안의 노예가 되어도 모자라겠지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자네 같은 노예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네. 자네는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야. 더 이상 내 딸 더럽히지 말고 이혼하게. 라며 소리를 치셨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묻더군요.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전 화가 나서 달려가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안에 든 영상을 보여주었지요. 영상 속에서 남편은 조금만 기다려. 이 병원 내 거 되고 나면 내가 어떻게든 마누라 입에서 이혼하자는 얘기 나오게 만들 거야. 마누라 잘못으로 몰아가서 위자료도 듬뿍 받아낼 생각이라고. 라며 그 여자의 품 안에 파고들더군요. 수술실에서 하니까 더 스릴이 넘치는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좁은 수술 침대 위에서 둘이 엉겨붙어 온갖 기묘한 자세로 그 짓을 하고 있더군요. 그 영상을 본 남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채 싹싹 빌더군요. 그걸 본 아버지는 빌어도 내게 빌 게 아니라 우리 딸한테 빌어야지. 자넨 지금도 자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자네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타고 온 자동차도 두고 걸어서 달아나야만 했죠. 아버지는 내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런 남자인 줄도 모르고 결혼을 하라며 떠밀었다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아버지, 이번 일로 저도 배운 게 많아요. 나쁜 일 겪었지만 그냥 털어버리면 그만이죠. 저 그렇게 약한 딸 아닙니다. 라고 해주었습니다. 그 말대로 이혼 소송도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준비하였지요. 남편이랑 불륜을 저질렀던 상간녀도 고소를 하였습니다. 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내가 당한 배신감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의사협회에 연락을 해서 전 남편의 잘못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협회에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버지의 동료 의사들이 전국에 있는 병원의 원장으로 있어서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전 남편은 어디에도 취직을 할 수 없었고 개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었지요.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쌓아왔던 경력들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죠. 남편이랑 바람을 폈던 상간녀도 지금까지 해왔던 코디네이터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나름대로 잘 나가던 코디네이터라고 들었는데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버리는 바람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대요. 저는 이혼을 하고 다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위로받고 있지요. 그래도 힘든 일 겪고 났더니 전보다 제가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결혼에 실패한 거라고 하는데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안 좋은 경험을 했을 뿐이고 그 경험으로 인해 저는 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